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항상 듣지만 전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감동하고 뭉클하고 너무 고마운 이 마음을 그 대댓글 다는 거 그 글로 다 담아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꺼이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지 않은 문장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감동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댓글 읽어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신기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책은 전지현 김수연의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그 메인 테마 도서인데요. 그 극 중에 도민준이 읽은 책으로 유명한 신기한 여행입니다. 근데 이 책은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고 보셔야지 이 몽환적인 느낌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 작가가 실제로 토끼 인형을 선물을 받고 이 토끼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동화를 쓰신 거라서 이렇게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온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꿈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신의 메시지 같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지 않고 이 작가분도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디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 듣는 마음으로 들으실 준비 돼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강아지가 계속 내 주변에 걸어다녀갖고 탁탁탁탁 발톱 소리가 나네요. 귀에 이어폰도 꽂고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씩 이런 소리 나면 강아지가 걸어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퐁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시고 잠시나마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셨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케이트 디카밀로 글, 베그램 이파둘린 그림, 김경미 옮김. 보스턴 글로브 홈북상을 받았습니다. 1장. 옛날 이집트 거리의 어느 집에 몸 대부분이 도자기로 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팔다리뿐만 아니라 발과 머리, 몸통과 코도 도자기로 되어 있었죠. 팔다리에는 철사로 이어진 이음새가 있어서 도자기로 된 팔꿈치와 무릎도 쉽게 구부리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토끼의 귀는 진짜 토끼털로 만들어졌어요. 털 속에는 단단하면서도 잘 구부러지는 철사가 들어있어서 토끼는 유쾌하거나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귀 모양으로 자신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었답니다. 꼬리도 진짜 토끼털로 만들어졌는데 털이 복스럽고 부드럽고 모양도 예뻤어요. 토끼의 이름은 에드워드 툴레인이었어요. 토끼는 키가 컸어요. 귀 끝에서 발끝까지 하면 거의 1m가 되었죠. 꿰뚫어 보는 듯한 파란 눈은 영리해 보였어요. 에드워드 툴레인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염만 생각하면 잠시 주저하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수염은 길고 우아했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토끼 수염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에드워드는 자기 수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어떤 기분 나쁜 동물의 수염이었을지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체로 불쾌한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 토끼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불쾌한 생각은 오래 하지 않는다. 불쾌한 생각은 오래 하지 않는다. 에드워드의 주인은 에빌린 툴레인이라는 검은 머리의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에빌린은 에드워드를 끔찍히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에드워드에게도 옷을 입혀주었어요. 도자기로 된 에드워드는 특별한 옷장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옷장에는 손으로 만든 비단 정장, 특별히 토끼발에 맞도록 디자인된 최고급 가죽 맞춤 신발, 그리고 에드워드의 표정이 풍부한 큰 귀에 꼭 맞도록 구멍을 낸 모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마름질이 잘 되어 있는 바지에는 에드워드의 금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주머니도 달려 있었어요. 에빌린이 아침마다 에드워드를 위해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었죠. 에빌린은 시계의 태엽을 다 감고 나서 말했어요. 잘 봐, 에드워드. 큰 바늘이 12에 작은 바늘이 3에 있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너에게 말이야. 에빌린은 에드워드가 거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으로 정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시계는 에드워드의 왼쪽 다리 위에 떨어지지 않게 균형 맞춰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에드워드의 귀 끝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학교로 떠났어요. 에드워드는 낮 동안 이집트 거리를 내다보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에빌린을 기다렸죠. 에드워드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좋아했어요. 해가 일찍 지고 거실 창문들이 어두워지면 자기 모습이 유리에 비쳤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아한 자태였는지. 에드워드는 자신의 멋진 모습에 끊임없이 감탄을 했답니다. 저녁이 되면 에드워드는 툴레인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거실 식탁에 앉았어요. 에빌린과 에빌린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펠리그리나였죠. 사실 에드워드의 큰 귀마저도 식탁에 채 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내내 밝고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식탁보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식탁에 함께 앉기는 했어요. 그냥 앉아있는 토끼로 말이죠. 엄마 아빠는 에빌린이 에드워드를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무척 귀여워했어요. 에빌린이 가끔 에드워드를 위해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도 귀여웠지요. 아빠, 에드워드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 에빌린의 아빠는 에드워드의 귀 쪽으로 몸을 돌려 자기가 방금 한 말을 되풀이했어요. 에드워드는 에빌린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듣는 척했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지는 않았어요. 자기에게 친절한 척하는 태도도 에빌린의 엄마 아빠도 좋아하지 않았죠. 사실 모든 어른들은 에드워드에게 친절한 척 했답니다. 에빌린의 할머니만 에빌린처럼 에드워드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처럼 말이죠. 에빌린의 할머니 펠리그리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코가 높았으며 밝고 검은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어요.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에드워드를 만들도록 했었거든요. 멋진 모자와 구부러지는 귀, 멋진 가죽신과 이음새가 있는 팔다리까지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의 장인에게 이 모든 걸 주문했죠. 에빌린의 7번째 생일에 선물로 에드워드를 준 사람도 바로 할머니였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에빌린의 잠자리를 봐주고 에드워드를 잠자리에 넣어주는 사람도 바로 할머니였어요. 에빌린은 밤마다 할머니를 졸랐어요.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오늘 밤은 안 돼요, 아가씨. 그럼 언제요? 어느 날에요? 곧
곧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가 불을 끄고 나가면 에드워드와 에빌린은 침실의 어둠 속에 함께 누워 있었죠. 밤마다 에빌린이 말했어요. 사랑해, 에드워드. 에빌린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기다렸어요. 마치 에드워드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에드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에드워드를 토끼라고 그냥 부를게요. 이 에빌린하고 에드워드하고 이름이 헷갈려갖고 여러분이 듣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토끼는 에빌린의 커다란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에빌린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를 들었죠. 토끼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었어요. 가끔 에빌린이 토끼를 똑바로 눕히지 않고 옆으로 눕히면 에드워드는 커튼 사이로 어두운 밤하늘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구름 없는 맑은 밤에는 별이 빛났는데 눈을 콕콕 찌르는 별들이 왠지 모르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종종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바라보았답니다. (2장) 그렇게 에드워드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죠. 작은 일들은 있었어요. 언젠가 에빌린이 학교에 가고 없을 때 이름이 로지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얼룩배기 복서 수컷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개의 한 품종으로 주둥이가 짧고 턱이 움푹 패였으며 네모진 체형이 특징이다. 자, 얼룩배기 수컷 개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식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하얀 식탁보에 오줌을 내갈 짓이 뭐예요? 그런 다음에 펄쩍 뛰어 에드워드에게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토끼는 미처 저항할 겨를도 없이 벌써 개의 입속에 들어가 있었고 이리저리 거칠게 흔들어대면서 으르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렸어요. 다행히 에빌린의 엄마가 식당을 지나다가 토끼가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가 내려놓지 못해? 깜짝 놀란 개는 순순히 하라는 대로 했어요. 토끼의 비단 정장은 개의 짐으로 범벅이 되었고 토끼는 그 후 며칠 동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건 바로 자존심이었답니다. 에빌린의 엄마가 자기더러 그거라고 했거든요. 에빌린의 엄마는 개가 토끼를 입에 넣어서라기보다는 개가 식탁보에 오줌을 눈 것에 더 화가 나 있었어요. 또 에빌린네 집에 가정부가 새로 왔을 때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주인에게 보이고 싶었던 가정부는 마침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토끼를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토깽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에드워드는 토깽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했어요. 극도로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정부는 몸을 굽혀 토끼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똑바로 몸을 펴고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말했죠. 이 집에 있는 다른 물건들처럼 너도 내가 깨끗이 먼지 청소를 해줘야겠다. 그 말대로 가정부는 토끼를 청소했어요. 우선 긴 귀를 한쪽씩 진공 청소기로 빨아댔어요. 그리고 옷을 잡고는 꼬리를 세게 두들겨댔죠. 너무 열심히 청소하다가 토끼의 무릎에 있던 금 회중시계도 청소기로 빨아들였어요. 시계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의 입속으로 곧바로 들어갔지만 가정부는 그 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청소를 다 끝낸 가정부는 토끼의 의자를 다시 식탁 옆에 놓아두었어요. 하지만 토끼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 에빌린의 침실에 있는 선반에 다른 인형들 틈에 토끼를 쑤셔 넣기로 했죠. 그래, 넌 거기 있어. 가정부는 토끼를 코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구겨서 선반 위에 놓아두었어요. 다른 인형들이 새떼처럼 야단 법석을 떨며 토끼를 보고 낄낄대고 제잘댔지만 그 속에서 토끼는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에빌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에빌린은 토끼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방마다 뛰어다녔죠. 에드워드! 에드워드!
물론 에드워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토끼를 찾아낸 에빌린은 토끼를 꼭 껴안았어요. 너무나 꼭 껴안아서 토끼는 에빌린의 심장 뛰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마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에드워드, 에드워드 사랑해. 날 절대 떠나지 마. 토끼도 흥분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토끼는 가정부가 자기를 생명이 없는 물건으로 여기고 함부로 다른 것과 그렇게 불편하게 놓아두었던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가정부는 자기를 마치 차 주전자처럼 대했잖아요.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가정부가 당장 해고된 것이었죠. 나중에 청소기 속에서 발견된 우묵패인 에드워드의 해중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에빌린의 아빠는 토끼에게 정중히 절하는 척하며 회중시계를 돌려주었답니다. 에드워드 경, 이 시계가 당신의 시계가 맞지요? 라고 물으면서요. 개와 청소기 사건이 그때까지의 토끼의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어요. 바로 에빌린의 11번째 생일이었던 그날 저녁 때까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빌린의 아빠가 말했어요. 배 이름은 퀸 메리란다. 너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런던까지 그 배를 타고 갈 거야. 할머니는요? 난 안 갈 거다. 여기 있을 거야. 토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몹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듣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에빌린은 토끼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계속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토끼를 자기 무릎에 세웠거든요. 그러고는 높고 불안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는요? 여보, 에드워드는 어떻게 해요? 글쎄, 우리랑 같이 퀸 메리호를 타고 여행할까? 에빌린, 물론 네가 원한다면 좋아. 하지만 도자기로 된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기에는 이제 네 나이가 조금 많지 않니? 엄마의 말에 에빌린의 아빠가 즐겁게 대꾸했어요. 그렇지 않아? 에드워드가 없으면 누가 에빌린을 보호하겠어? 에빌린의 무릎에 앉은 토끼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어요. 반짝이는 은숟가락과 포크, 잔과 접시들이 줄지어 있었죠. 에빌린의 부모가 아주 즐거워하며 생색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다 토끼는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매가 땅 위의 쥐를 탐색하는 것 같이 토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토끼의 귀와 꼬리에 난 토끼털과 코에 난 수염이 사냥당했던 기억을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 순간 토끼의 몸이 덜덜 떨리지 뭐예요? 할머니가 토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래, 저 토끼가 아니면 누가 에빌린을 지켜주겠어? 그날 밤에도 역시 에빌린이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할머니께 졸랐어요. 그래, 아가씨, 오늘 밤에는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 에드워드도 나랑 같이 여기 앉아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좋겠구나. 그래, 에드워드도 이야기를 들어야지. 에빌린이 토끼를 자기 옆에 앉히고 이불로 잘 감싸주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공주 이야기란다. 아름다운 공주예요? 아주 아름다운 공주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들어봐, 이야기에 다 나오니까.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뜬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공주였지.
하지만 공주가 아름답건 아름답지 않건 무슨 상관이 있겠니? 아무 상관도 없었어. 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주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말이야. 순간 할머니가 이야기를 멈추고 토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토끼는 다시 한번 온몸이 떨렸어요. 공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여전히 토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빠인 왕이 공주에게 결혼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곧 이웃나라의 한 왕자가 왔지. 왕자는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 왕자는 순금으로 된 반지를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에빌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주는 반지를 꿀꺽 삼켜버렸단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그냥 삼켜버렸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주는 왕자에게서 달아났어. 공주는 성을 떠나서 숲속 깊이 들어갔지.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공주는 숲에서 길을 잃었단다. 여러 날을 헤매고 다녔지.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닿게 되어 문을 두드렸어.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공주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 날 좀 들여보내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대답했어. 들어와야 한다면 들어와. 공주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마녀가 탁자에 앉아 금화를 세고 있는 거야. 3622. 공주가 말했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3623. 배가 고파요. 난 관심 없어. 3624. 하지만 난 아름다운 공주예요. 3625. 우리 아빠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날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일이 생길 거예요. 큰일이라고? 마녀가 금화에서 눈을 들어 공주를 보았어. 감히 나한테 큰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그래, 좋아. 큰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봐라. 공주가 발을 굴렀어. 사랑이라뇨? 왜 모두들 사랑에 대해 말을 하는 거죠? 마녀가 물었어. 넌 누구를 사랑하지? 어디 이름을 대봐. 공주는 거만하게 대답했어.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곧 마녀는 손을 들고 이렇게 했어. 파스피커리. 그러자 아름다운 공주는 흑멧돼지로 변해버렸어. 공주가 꽥꽥거렸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큰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그래? 마녀는 이렇게 말하곤 다시 그 말을 세기 시작했단다. 흑멧돼지 공주가 오두막을 뛰쳐나가 다시 숲으로 나가는데도 마녀는 3626 하고 돈을 세고 있었어. 왕의 부하들도 숲속에 있었지. 부하들이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 바로 아름다운 공주였지. 부하들은 못생긴 흑멧돼지를 발견하자 곧바로 총을 쏴버렸단다. 안 돼요! 에빌린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랬어. 부하들은 흑멧돼지를 성으로 가지고 돌아왔고 요리사는 그 배를 가르다가 안에 있던 순금 반지를 발견했지.
그날 밤 성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배불리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요리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흑멧돼지 요리를 해버렸어. 아름다운 공주가 삼켰던 반지는 요리사가 일하는 내내 손에서 반짝거렸지. 끝. 에빌린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끝이라고요? 그래, 끝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후로 행복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유죠. 아,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 대답해보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날 수 있겠니? 자, 이제 늦었구나. 잠자리에 들어야지. 할머니는 에빌린 옆에 있던 토끼를 들어 올려 잠자리에 넣어준 다음 이불을 수염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토끼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할머니가 나간 후 작은 침대에 누운 토끼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토끼 생각에 그 이야기에는 핵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도 핵심이 없는걸요. 토끼는 공주가 어쩌다가 흑멧돼지로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참으로 이상하고요.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가요. 에빌린이 말했어요. 에드워드, 사랑해.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난 널 사랑할 거야. 토끼는 계속해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데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가 별을 볼 수 있게 옆으로 눕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순간 할머니가 아름다운 공주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공주가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 같다고 했었죠? 무엇 때문이었는지 토끼는 그 말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말을 중얼거렸죠.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았답니다.